안녕하세요. 저희 문시아는 이제 77회 1급 기출문제입니다. 실무부터 푸는 거 아시죠? 자, 프로그램 백데이터 내려 받으셨죠? 그러면은 77회 회계 1급 폴더 생기죠? G 파일로, RG 파일로 하면 RG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풀고 폴더 열리면 폴더로 들어가서 회계 1급 폴더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text.exe 요걸 설치해 가시면 되죠. text. 좀 바뀌었죠? 방식이. 수험번호 이런 것들은 어디냐면은 이 파일에서 다시 폴더에서 뒤로 돌아 나가서 설치는 이렇게 있어요. 설치는 이렇게 파일을 여시면 아래쪽에 회계 1급에 해당되는 수험번호하고 211111 그 다음 21113 요걸 쳐야 되는데 좀 21111 치다 보면 끝나요. 이름 치고 뭐 복잡해졌어요. 또 귀찮아졌어요. 설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참말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B형 문제지 받으면 A형, B형 나오니까 그거 보고 체크하시고 그냥 A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감독권 확인 번호가 여기 2113 보이죠? 2113 더 귀찮아졌어요. 그죠? 로그인 또는 엔터 치면 되죠? 자, 이제 시험이 프로그램 딱 열려놓고 이제 시작하면 되죠? 자, 갑시다. 문제 1번부터. 문제 1번. 일단 이 회사는 전자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어쩌고저쩌고. 1번.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뭐 추가 입력하거나 정정해라. 뭐 당연한 얘기죠.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자, 메뉴.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아래쪽. 가셔서 자료 나온 게 뭐였죠?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 자 오른쪽에 문제 1이야 275 맞고 1이야 한국 132 132인데 일자가 빠졌네요. 그 앞에다 일자만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없는 셈 치고 새로 입력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기린 313 맞고 또 하나가 미지급금이네요. 미지급금에 2200 돼 있고 오른쪽에 코끼리가 없네. 코끼리를 F2번 눌러서 입력하면 되죠. 코라고 있었네. 코끼리에 15500 끝났죠? 예, 그 체크해 놓으시고 내가 수정한 건 체크를 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였죠? 요거하고 코끼리 요걸 입력하는 거였죠? 체크해 두시고 2번 무형자산의 계정을 추가로 등록하래요. 계정 과목 등록이죠? 코드 230 문제에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다 입력하면 되죠? 임차권리금이라고. 자, 이건 닫고 이제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 아니지요. 클릭. 그리고 여기 계정 과목 코드를 230번이니까 그냥 230 치면 되죠. 그럼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의 오른쪽 여기다 대고 임차 권리금 성격은 일반이니까 1번 주문 끝. 더 할 거 없죠? 나오면 끝입니다. ESC. 세 번째 문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더니 오류가 있었대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인형계산서,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손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 아시죠? 뺑뺑이. 먼저 손익계산서래요. 원가명세서는 상관없나 봐요. 그죠? 손익계산서부터. 전기분 손익계산서 아래쪽입니다. 들어가셔서 자, 그 중에 이자 수익 요거 500이 아니고 50만원이래. 50만원 고치면 당기순이익이 바뀌죠. 요거를 메모해야죠. 요거를 메모 25500 메모하시고 나갑니다. 원손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들어가서 여기를 직접 고쳐도 되고 아니면 여기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도 됩니다. 불러오기 누르면 요게 바뀌어요. 그냥 여기다 그냥 25500 이렇게 고쳐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3000원 해놓을게요. 3만원이네. 그냥 냅두고 여기 불러오기를 누르면 손익계산서에서 불러오겠냐. 예, 그럼 불러와칩니다. 이래도 돼요. 어쨌든 됐고 중요한 건 요거 맨 위에 있는 5천만원 요 금액을 가지고 메모해야죠. 메모하고 나가서 ESC 그 다음 재무상태표에 가서 대변에 2월 이익여금에 5천으로 만들어주면 끝이죠. 끝. 됐습니다. ESC 나오면 끝. 자, 일반 전표로 갑니다. 일반 전표 입력. 자, 7월 5일부터 시작이네요. 0705부터 시작이 됩니다. 0705. 자, 문제를 좀 열어놓고 합시다. 문제 1번부터
자, 문제는 저랑 수업 많이 이제 몇 번이나 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웬만하면 입력 분계 없이 그냥 입력하는 거를 많이 말씀드렸죠. 시간 부족에 허덕이지 마시고 제품 포장용 기계장치 기계를 3,000에 2,700짜리를 노후화돼서 폐기했대요. 그래서 처분 관련 부대 비용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죠. 현금 지급했다. 감가상각비 고려하지 마라. 그럼 이 상태로 분계 가능하지 않아요? 일단 기계를 팔았으니까 기계가 파는 게 아니지. 폐기, 없앴으니까 어쨌든 없어져 나가요. 자산감소 대변. 대변의 기계장치. 자주 쓰는 건 206번 코드를 외우면 더 좋죠? 206번. 그리고 3,000. 그 대변의 기계를 없애는 순간 차변에 기계 플러스 1번. 기계 플러스 1번. 기계가 206번이면 얘는 207이죠. 여기다 대고 감가 치고 엔터 친 다음에 기계로 찾아가도 물론 되겠죠. 근데 심지어는 감가 상각 안 쳐질 때까지 계속 칩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이거 찾는 사람 무지 많죠. 찔리죠. 그러면 안 돼요. 자, 206 플러스 1, 206 플러스 1, 207 바로 칠 수 있는 센스를 갖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분 관련 부대 비용을 현금 줬어요.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대변에 현금이 25만 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대차 차익을 차변에 지금 대변이 크잖아요. 대변이 커요. 그럼 차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적으면 끝납니다. 어차피 차익은 자동으로 뜨니까 이거를 분계를 쓰는 게 더 시간 낭비 아니에요? 채점 때문에 써야 돼요. 그런 사람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쓰긴 써야죠. 근데 저 같으면 안 쓸 거예요. 기계장치 3,000. 그리고 대변의 기계면 차변은 기계 플러스 1번. 기계 플러스 1번. 1번에 감가상각 누계. 이거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이미 누군가는 2번 벌써 한 번 끝났겠다. 그죠? 뭔 얘기인지. 그리고 또 처분 비용 대변에 현금 나갔어. 101 현금. 101만 써도 다행이게 101도 아니죠 또. 그죠? 다 현금 쓰는 거죠. 그죠? 그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까처럼 입력하는 걸 알았던 사람은 이거 메모 안 한다고 채점 못 하는 건 아니죠. 말도 안 되잖아요. 웬만한 건 바로 입력하는 걸 따라 배우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두 번째, 공장 신축을 위해서 지난 3년간 소요된 금액 3억 원을 모두 자산으로 처리하래. 자산으로. 차입금의 이자 비용도 자본화했다. 자본화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죠. 자산 처리해왔다는 얘기고 금일 완공되었대요.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나 봐요. 공장 건물을.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돈이 나갔으면서 이때 나가는 돈을 자본화했다는 얘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공 전에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던 거고 오늘은 이제 완공됐으니까 이제 없애주는 겁니다.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을 없애주고 차변에 이제 공장 건물이니까 건물 아는 사람은 202 끝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요거죠. 이거 아는 사람은 메모 안 해도 그냥 날짜만 바로 바꿔서 ESC 화살표 날짜만 바꿔서 바로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3억이죠. 3억. 잔금 이런 것도 없나 봐. 그럼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두 글자 치고 엔터. 끝난 거죠. 그 다음 8월 29일 학교법에 있는 살림학원에 1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했대요. 기부 끝났잖아요. 돈 나갔잖아요. 이걸 쓰는 게 시간 낭비죠. 진짜 대변에 현금, 차변에 기부금 끝났잖아요. 분계 쓰는 게 시간 낭비입니다. 바로 그냥 날짜만 고쳐 ESC 29 그리고 대변에 현금 적어도 되고 아니면 1번 출금 적은 다음에 기부금 이렇게 하고 끝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메모하고 지나가야지 이거를 일일이 분계 쓰고 채점 때문에 써야 된다는데 채점이 중요하냐 문제를 제대로 빨리 푸는 게 중요하냐. 물론 문제가 쉬워서 시간이 남으면 괜찮아요. 하다 보면 시간 부족한 사람 세고 세거든요. 나중에 막 울면서 나와 시간 없어서 찍었어요 막. 근데 그런 사람 치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라는 대로 자주 쓰는 코드 몇 개 좀 외우고 많아요. 10개인데 그 10개 맘만 먹으면 3분이면 외웁니다. 3분이면 누구나 외웁니다. 중학생도 외웁니다. 정성이 없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거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좀 갖추길 바래요. 그 다음 나라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2억을 차입했어요. 9자리가 억이죠.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것도 그냥 분계 쓸 필요도 없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다. 그리고 대변에 빌렸는데 3년짜리니까 장기차입금 그리고 나라은행 끝. 그죠? 요렇게만 적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니면 심지어 적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ESC 화살표 0910 그리고 바로 차변에 보통예금 103 그래놓고 금액은 2억 2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대변에 차입치고 장기 걸로 바꾸면 되죠. 나라은행, 어머나 나라네, 너라가 아니라 나라은행 끝. 됐죠? 이제 웬만한 건 그냥 바로바로 입력하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그래야 시간이 넉넉합니다. 지난달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를 읽자마자 머릿속에는 254 예수금 이걸 떠올리셨다면 이거는 진짜 분계를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입력하면 돼요. 현금 납부했다. 자, 대변에 돈 나갔고 차변에 254 예수금, 대변에 현금. 이걸 뭐 메모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누누이기하지만 그냥 날짜 바로 11월 10일 옮긴 다음에 대변에 현금 생략하고 1번 차변에 254 이렇게 적어도 되죠. 아니면 그냥 차변에 254 적고 금액은 83870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출금 적어도 되고요. 이번 회차는 이거 왜 이렇게 쉽지? 이거 2급 문제 아닌가 이거? 2급 문제 아니에요? 1급 맞아요? 너무 쉬운데. 그 다음에 9월 4일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중간 배당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고요. 원천 징수 없다. 자,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의할 때가 차변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일단 오늘 지급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급했으면 차변에 이제 미지급 배당금이 없어지면서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103 끝났죠. 이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날짜 ESC 화살표 1210.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50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 끝났죠. 자,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바로 메인 매출 전표 가요. 메인 매출 전표는 과세 유형을 정하는 게 포인트고, 과세 유형 정할 때는 증빙,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고신용장, 로컬LC, 구매확인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그죠? 이런 증빙만 찾으면 됩니다. 자, 도원으로부터 원재료 3,000원, 2,000개 구입을 하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세금계산서 나오니까 과세죠. 과세, 매입과세, 과세. 그리고 340만원 어음 발행했다. 어음 발행할 때 쓰는 말은 지급어음이죠. 그럼 여기다 지급어음 표시하고 나머지는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다. 자기합수표는 뭘로 처리해요? 현금. 그죠? 끝났죠. 그냥 입력하면 되지. 과세, 매입과세.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로 간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는 0820 매입과세 51번 분명은 원재료 수량 있으면 무조건 쳐야죠. 2000 단가는 3000. 네. 그 다음에 거래처는 도원 그리고 전자 있었죠. 1여 분계는 2개 이상이면 혼합 3번 그리고 원재료는 맞으니까 원재료 샀으니까요. 냅두고 줄 바꿔서 대변에 두 번째 줄 어음 발행한 거 지급어음 252 지급어음에 3400 또 대변에 나머지는 현금 자기합수표 현금입니다. 끝. 이렇게 입력 끝났잖아요. 문제 읽으면서 분석하면 바로 입력 끝. 자, 그 다음 하나전자의 제품을 팔았대요. 제품 매출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과세죠. 과세라고 메모하면 되죠. 과세. 그 세금계산서가 밑에 있어요. 그죠? 전자세금계산서. 어쨌든 과세고요. 대금은 세금계산서 보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라. 자, 여기 보니까 세금계산서고 여기 상대방이 여기 우리 회사가 세진이죠. 우리가 세진이고 상대방은 하나예요. 그리고 공급가 8월 22일 날 800만원이고 전자부품의 수량단가 있죠. 여기 전자부품의 수량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어.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고 외상으로 한 것도 있다는 얘기죠. 외상 매출금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보면서 입력하면 되죠. 이거 보면서 날짜 ESC 22 매출과세 11번 분명은 전자부품
수량은 200, 단가는 4만. 그리고 거래처가 아까 위에 있었죠. 하나였나? 예, 하나전자. 하나전자고 전자이어 분계는 혼합 3. 그리고 제품 매출까지는 됐고 차변에 줄 바꿔서 차변에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금액은 3300. 그럼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108 끝났죠. 그죠? 이렇게 바로바로 입력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영업팀에서 해외 거래처의 선물로 주기 위해서 AI 스피커를 뭐 130만원 부가세 별도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그리고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수표 발행하면 당조예금이죠. 당조예금 끝났죠. 당조예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증빙이 세금 계산서인데 문제는 거래처에 선물로 주려고 했네. 세금 계산서 플러스 거래처 불공제 사유. 그럼 이건 불공이죠. 세금 계산서 플러스 불공제 사유는 불공입니다. 불공. 그래서 날짜 일단 23일로 바꾸고 불공 54. 분명은 무슨 스피커요? AI 스피커. 한영키 누르고 A 물론 이런 거 안 쳐도 상관없지만 I 한영키 누르고 스피커. 수량은 뭐 한 개니까 하나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공급가에 13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무슨 마트였는데 마트라고 치면 되죠. K마트. 한영키 누르는 것보다 그냥 마트 치고 찾는 게 빠르잖아요. 전자요. 사유 F2번 거래처에 줄 거니까 접대 관련이죠. 4번. 그리고 분계는 수표 발행했으니까 혼합 3번 주고요. 원재료가 아니죠. 거래처에 주는 거니까 접대비잖아요. 접대 쳤을 때 여기 해외 접대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해외 거래처니까 어쨌든 이건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접대비 주시면 되고 해외 거래처 한 사람도 아마 맞게 했을걸요. 아마 맞게 했지요. 여기 답안에 잠깐 볼게요. 최종 답안에서 답안 확인 해외 접대비 이렇게 맞게 했어요. 그냥 접대비도 맞게 했고 이의 신청 많이 했거든요. 해외 접대비로 해외 접대비도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거에서 답안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답은 뭐 답안지 보면 되는데 지금 답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개라도 한 시간 내내 딱 한 가지밖에 배울 게 없었다. 그래도 그거 듣는 게 낫죠, 그죠? 접대비가 일반적이에요. 해외에 나가서 접대했을 때 그게 보통이고 그냥 어쨌든 접대비. 그 다음 대변의 수표 발행 당조예금이죠. 끝. 그 다음 문제. 미국 ABC 회사의 제품을 100개 단가 $1000 그리고 수출했대. 직접 수출 대금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선적일은 9월 1일 환율이 1000원. 그러면 100개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원 해줘야죠. 어쨌든 이건 따로 증빙이 없는 수출입니다. 직수출이고요. 100개고 곱하기 한 개당 $1000고 달러당 1000원이니까 다 곱해야 됩니다. 계속 곱해야 돼. 얼마야 그럼? 얼마야? 100개 100원 요거 한 100만이고요. 거기다 공 2개 붙이면 1억인가? 1억이죠. 공급가액 1억입니다. 날짜 ESC 화살표 0901 직수출 16번 직수출 16번 품목은 제품 수량 100 그리고 공급가액을 1억. 그럼 단가는 자동으로 뜹니다. 자동으로 또 거래처가 미국 ABC니까 한영키 누르고 A 토르 대표자가 토르네. 자 검색할 때는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영키 누르고 다시. 그리고 영세율 1번이 직수출 3번이 영세율 아니에요. 1번이 직수출 그죠? 1 모르면 F2번 눌러야죠. 직수출 수출 신고번호 화면은 바뀌었는데 시험에는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오면 넘어가면 됩니다. 분계는 외상이니까 2번 주면 되겠죠? 끝났네? 네, 끝났네요. 끝. 자, 그 다음 문제. 원재료 매입처인 필테크의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꽃동산 화원에서 화환을 구입했대요. 화환, 꽃. 그리고 카드 결제했대요. 자, 거래처에 줄 거니까 불공. 그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불공은 세금 계산서 플러스 불공제 사유지. 이건 카드잖아요. 증빙이. 카드고 더더더더 군다나 이거는 화환이잖아요. 농축수산물은 면세입니다. 면세. 결국 카드 면세예요. 5만원 5천원이에요? 공이 이상한데?
5,000원? 5만원일 텐데 5만원이에요. 이거 공이 잘못 들어갔어. 에이, 인쇄 잘못했어요. 그죠? 뭐 하다 보니까. 어쨌든 위에 5만원 써 있었으니까 상관없죠. 어쨌든 카드의 면세. 카드의 면세. 카면이죠. 카드의 면세. 카면. 물론 계정 과목은 접대비죠.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접대비. 그 정도는 바로바로 그냥 이거 입력하려면 뭐 접대비 이렇게 메모하셔도 되죠. 813 접대비. 입력하죠. 날짜가 어디 갔어? 날짜가 9월 8일 ESC 08 카면 매입 쪽에 카면 58번 분명은 화환 공급가 5만원 거래처는 무슨 화원이었는데 화원 꽃동산 화원 그리고 신용카드사에 두 번 눌러서 BC카드래매요. BC카드 그리고 카드는 카드 4번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접대비가 아니라 원재료 매입처구나. 500번대네요. 500번대 원재료 매입처니까 500번대 500번대 원재료 매입처 500번대예요. 500번대 접대비 원재료 매입처니까 500번대 접대비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 여기 BC카드로 바뀐 거 보이죠? 거래처가 자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고요.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금 다 맞게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인 포터 이제 화물차 얘기하는 거죠. 스피드 자동차로부터 6천만원에 구입을 했대요. 자동차 포터 화물차를 구입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즉 5,500원 보통예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요거는 나중에 주는 거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자, 일단 과세 유형. 자, 증빙이 세금 계산서죠. 그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과세죠. 만약에 승용차를 샀으면 불공이죠. 그죠? 불공. 근데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겠죠. 이런 거 메모 안 해도 채점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입력이 안 됐으면 채점도 안 될 테고, 입력했으면 뭐 굳이 안 봐도 되겠죠. 과세 유형만 맞으면 되겠죠. 날짜 ESC 화살표 1017 매입과세 50일 분명은 포터 화물차 공급가 6천 그리고 무슨 차였죠? 스피드 자동차였고 전자여 분계는 혼합산 그리고 원재료 산 게 아니라 차량을 샀으니까 208이죠. 208 차량이고 대변의 두 번째 줄의 끝에 보통예금으로 5,500을 줬대. 5,500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나중에 주기로 했다. 미지급금 253 끝났죠?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전표 수정 문제입니다. 전표 수정 2개나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 7월 25일자 세금과 공과는 알고 본 게 1기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 통해서 납부한 거다. 6월 30일자 부가세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이미 했대요. 그럼 6월 30일 날 한번 확인해 보죠. 일반 전표겠죠, 이건? 일반 전표에 6월 30일 해보시면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했겠죠, 그죠? 아래쪽에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까고 나머지 고미지급 세금을 7월 0725 25일자 내는데 여기다 세금 처리한 거죠. 결국은 미지급 세금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미지급 세금으로 하라는 얘기죠. 세금과 공과 아니에요. 부가세, 미지급 세금. 굳이 메모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금과 공과를 어떻게? 미지급 세금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면 되겠지만 뭐 굳이.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공급을 했대요. 그리고 상품 매출로 처리하였으나 확인해 보니까 제품 매출이래. 어머나 이렇게 쉬울 수가. 아, 부가세도 있구나. 어쨌든 메인 매출 전표겠네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를 클릭하시고 날짜는 1012. 여기 과세인데 회계 처리 밑에 보니까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래요. 제품 매출로 바꾸면 되죠. 상품 매출 자리에 제품 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제품 매출 이렇게 끝. 뭐 할 거 없잖아요. 끝. 결산 갑니다. 나머지는 이상. 잠깐만요. 50대 50만원? 아, 수량이 있었구나. 수량도 써주면 되겠죠. 50대 50만원. 됐죠? 그대로 놔두고 밑에 제품 매출로 바꿔주면 끝. 딴 거 없죠?
그죠? 예, 외상이나 뭐 이런 조건 없으니까 제품 매출로 바꾸고 수량 단가 입력. 됐네요. 수량 단가 있으면 무조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먹을 뻔했네. 자, 그 다음에 결산 갑니다. 결산 그럼 무조건 수동부터 하고 자동 끝나면 F3 전표 추가. 아시죠? 아시리라 믿어요. 자, 갑니다. 1번 송호품 어쩌고 수동이죠? 송호품 어쩌고 수동. 그리고 송호품 구입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포인트. 그럼 이 말만 딱 봐도 아하, 차변에 송호품비라고 있었다. 차변에 송호품비라는 비용, 송호품비라는 비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곧 사용한 것처럼 봤다는 얘기였죠. 게다가 결산 때 그 중에 안 쓴 거 있으면 송호품비를 까는 거죠. 뭐 한 만큼? 안 쓴 만큼. 그리고 안 쓴 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만 딱 가져도 머릿속에 이렇게 됐었다가 나중에 결산 때는 미사용액을 없애야 되겠다. 그 미사용액이 여기 보관 중인 게 미사용이니까 43만원이구나.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했다 말만 들어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대변의 소모품비를 없애줍니다. 대변 영업분위가 800건대예요. 43만원 없애주고 차변에 소모품 써주면 끝나는 거죠. 소모품 써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어쩌고 저쩌고도 당연히 수동이네요. 수동이고요. 현금이에요. 현금 보유액은 85,000원, 장부에는 7만원이다. 원인을 모르겠대요. 어라? 돈이 왜 이렇게 차이나? 많이 차이나네? 일단 장부보다 실제가 많아. 돈이 들어온 거죠?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건데 15,500원이 들어왔고 원인을 모르겠다. 이럴 때 현금 과부족이 아니라 그쵸? 아니죠. 자업이익이죠. 평상시에는 현금 과부족이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현금 과부족을 안 쓰고 직접 자비익입니다. 이거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 또 차변에 현금 물론 입금 적어도 됩니다. 금액은 15,500원. 그리고 대변에 자비익 쓰면 끝입니다. 15,500원 맞죠? 네, 끝. 그 다음 기말재고. 기말재고는 자동이죠. 자동입니다. 자동 고맙죠? 자동. 그래서 메인화면 오른쪽 끝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01월에서 12월 열고 기말재고가 뭐뭐 있어요? 원재료. 그럼 원재료는 위에 빨간색 제품 매출원가 부분에 기말 원재료에다가 2300. 또 제공품 제품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 파란색 89번 요 근처죠. 단기총 제조 비용,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여기에 제공품 제품 있죠. 제공품은 4500. 그리고 거기서 제품은 10600. 끝났죠. 여기 더 없네. 끝났으면 전표 추가하면 되죠. 대손 나오면 대손 상관 눌러서 요건 마이너스래. 마이너스는 환입은 수동으로 해주면 되고 요거는 자동으로 결산 반영 눌러주면 되죠. 필요 없는 건 지우고. 그죠? 그리고 맨 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만약에 있으면 여기 퇴직급여 제조부 영업부 추계액을 적으면 자동 계산되죠. 그리고 맨 밑에 법인세 당기분 법인세 추산액이 만약에 900이다. 그럼 선납세금을 500 적고 차액 400을 적으면 900이 되죠. 지금 제가 딴 나라 말처럼 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감가상각이 경비 쪽에도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건 500번대고 그리고 밑에 판관비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800번대입니다. 그래서 500번대, 800번대 공장 거, 본사 거 위아래 적으면 되죠. 자, 어쨌든 주어진 거 다 끝나면 전표 추가하시면 끝. 예, 그럼 끝이죠. 나가고 일반 전표 굳이 확인 안 해도 되지만 일반 전표 확인해 보시려면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조회를 눌러보면 여기 여러 가지가 돼 있죠. 끝. 됐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실무의 마지막 장부조회 있죠. 장부조회 1번 부가세 확정신고. 1기 확정신고 기간 4월에서 6월에 과세표준 얼마냐. 과세표준은 당연히 부가세 신고서에 있겠죠. 과세표준은 부가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1기 확정으로 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화면에 부가가치로 가서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04, 01, 06, 30 여시고 과세표준은 여기 9번 줄. 9번 줄에 나오죠. 349, 285, 000 과세표준 세액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부가세 신고서에서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나오시면 되고 저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손댄 거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예 그래도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자 투자자산이 전기말 대비 얼마나 증가됐냐. 자, 우선 이렇게 자산부채 분류가 나오거나 전년도 대비 이런 말 나올 때는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오른쪽 회계관리 오른쪽 끝에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그 다음 기간은 3월 현재죠. 03 그리고 무슨 자산? 투자자산. 여기 내려오면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 있잖아요. 단기는 100, 500, 전기는 91, 200 빼면 되죠. 단기에서 전기 빼면 됩니다. 단기에서 전기를 빼면 9300이 나오나? 네, 9300. 또 답안 저장 메뉴 있죠? 여기 일단 메모해 놔야 돼요. 여기다가 9300이라고 메모해 놔야지. 이렇게 9300. 여기는 아까 258 어쩌고 저쩌고였죠? 아니었나? 34 어쩌고 저쩌고였나? 몰라요. 어쨌든 그거 적으면 돼요. 메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 5월에 지출한 판관비 중에 가장 많이 지출한 키워드는 5월에 5월 중 이런 거잖아요. 5월에 그럼 이럴 땐 1월 개표 월개표죠. 1월개표에 월개표를 보시면 됩니다. 월개표. 그래서 메인 화면에 월개표를 클릭하시고 월개표 그 다음 5월이니까 0505죠. 5월까지가 아니라 5월에니까 0505입니다. 그리고 판관비 중에 가장 많은 거죠. 판관비를 찾는 거죠. 판관비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다냐 그랬는데 여기 있네. 요거 수수료 비용이네. 수수료 비용. 물어본 게 계정과목 명이니까 그냥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면 되죠. 메모 여기다 수수료 비용 메모하면 되죠. 자, 그래서 메모 다 할 거야.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자, 이게 5월이죠. 그러면 5월에 현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얼마일까요? 5월에 현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얼마일까요? 현금날 얼마? 1713110 그죠? 틀렸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아셨어요? 그럼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대충 140만원쯤 되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물어봤다가 아싸 이러고 끝 이러면 안 돼. 여기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500번대 여기는 800번대죠. 그러니까 똑같은 계정과목 복리후생비가 위아래 여비교통비도 위아래 있어요.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한 여비교통비 얼마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보고 5만원 아싸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함정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개표 다 끝났다. 그리고 원래 다음 시간 이론 풀어야 되잖아. 원래 이론 풀고 해야 되는데 이론 풀고 나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죠. 여기에다 지금 실무 아까 3억 얼마였나? 몰라요. 3억. 그리고 2번이 뭐였지? 투자자산 얼마 늘었냐? 300, 3천? 몰라요. 300. 알아서 적으면 돼. 계정 과목이 수수료였나? 수수료 비용 이런 식으로 수수료 비용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대개는 코드 물어보는데 어쨌든 여기 아까 여러분 메모한 거 저는 그냥 막 쓴 거예요. 그냥 3자만 썼어 그냥. 그리고 이론 찍으면 되죠. 지금부터 이론 찍으러 가야죠. 그럼 이론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 한 10분 정도 시간 남았다 생각하고 미리 풀어보신 다음에 같이 확인해 보세요. 답만 맞추려면 이미 정답 보셨겠지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풀어가는 방식이 여러분이 저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아닌지, 물론 제가 완벽히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그래도 강의를 제가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잘 조금이라도 따라 배우시면 훨씬 더 회계 1급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무도 하실 거잖아요. 그때도 도움 되니까 일단 10분 정도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또 확인해 보셔요. 자, 이런 시간에서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어요.